현대 우주론은 이제 뭐 빅뱅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현대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뭐 기본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1학년 화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기본 상호작용이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 할 때 배웠습니다. 뭐냐면 힘이라는 건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네. 내가 얘를 때리면 쟤는 날 때려요. 그죠? 네. 작용 반작용으로 그죠? 등으로 막 친구 주먹 때리고 이러는 거죠. 이런 건데 상호작용이라는 건 작용 반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냥 힘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을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힘이 4가지가 있어요. 네. 간단한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힘, 첫 번째 힘,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고요. 또 하나, 핵이요. 핵력을 알아요? 네. 네. 핵력 있어요. 핵력이라고 쓰고 핵력이라고 있죠? 네. 핵력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네. 강한 핵력이 있고요. 네. 강한 핵력과 어떤 배운되는 약한 핵력이 있겠죠? 누가 더 쓸까요? 강한 그쵸, 어떻게 왔어요? 강하니까요. 이들이 마케팅.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은 게 뭐 있을까요? 전자기. 이제 우리 나와서 프린트에 있는 거 전자기. 전자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근원, 힘이라는 거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은 뭔지 알죠? 네. 중력이라는 거는 무거운 물체가 공간 휘게 만들고 아인슈타인 설명 방식은 어쨌든 잡아당기는 거예요. 만유인력 말하는 거죠. 만유인력, 중력을 말하는 거고요. 강한 핵력은요 어디에서 설명이 나오냐 하면은 그런 거 있죠. 헬륨핵을 구성하고 있는데 헬륨핵이라는 거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양성자 2개를 결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플러스 다 밀어내니까. 근데 얘를 억지로 붙여넣는 힘이 바로 강한 핵력이에요. 핵력이라는 아이들은요 되게 범위가 좁아요. 힘을 붙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핵 내부, 핵 스케일 안에서만 핵 정도 범위 내에서만 힘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코크를 결합시켜서 양성자를 만들거나 코크를 결합시켜서 중성자를 만들거나 혹은 뭐 양성자, 중성자를 결합시켜서 핵을 만들거나 할 때 설명되는 힘이 강한 핵력이에요. 약한 핵력은요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나오면 뭐 저런 거 정도 나와요. 왜냐면 뭐 핵이 커지면 붕괴가 되거든요. 우라늄이 붕괴되고 이럴 때 그 붕괴에 미치는 어떤 힘, 이 정도만 알았으면 될 것 같고요. 전자기력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와 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 혹은 자기와 자기의 작용하는 힘 말하는 거예요. 전기력하고 자기력 합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힘은 4가지가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보면요, 프린트 테이블에 보면요, 그 기본 입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기본 입자는요, 크게 쿼크와 렙톤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인강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냥 날 봐요. 굳이 유튜브 볼 수 있는 거를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쿼크와 렙톤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쿼크의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네. 쿼크의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2가지예요. 업쿼크와 다운 쿼크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매력적인 애도 있고요. 뭔가 이상한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도 있고요. 밑둥도 있어요. 작게 쓴 이유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게 6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만드는 애거든요. 그렇죠. 우리 원자 안에 들어있는 건 얘들이죠. 그 다음에 쿼크라는 게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렙톤이 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예요.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온 그리고 타우온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생겨나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U, D, E 얘네들을 섞어서 원자를 만들고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말고 얘네들과 관련된 얘네들 정리를 띄고 있고요. 중성이 아닌데 중성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미자, 중성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원 중성미자가 있어요.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몰라도? 네. 그냥 책 읽다가 아 이런 거 그래서 들어봤는데 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1학년 화학 시간에 배웠죠? 물질 네. 만들 때 배웠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론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 U, D가 결합해서 양성자가 되고요. 그죠? U, D, D가 결합해서 이제 중성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방정식 세는 거죠. U 더하기 D는 플러스 1, U 더하기 D는 0 하면은 U는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그지? D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뭐 이런 건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껴 맞춘 값입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너희들 시험에 나오거나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 매개 입자라는 게 있어요. 매개 입자. 그 옆에 그러니까 4개가 있지 입자가. 그러니까 너희들 프린트에 이 칸을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6개 묶고요, 6개 묶고요, 4개 묶고요. 4개 묶는데 여기에 보면요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기 프린트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인쇄용으로 나오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뜻이니 이거? 내가 잘 못 썼나? 이거 표시 무슨 표시인지 알죠? 뭐가 나왔지? 감마 말하는 감마. 감마 표시하는 겁니다. 감마. 그 다음에 W가 있고요. Z가 있어요. 이름을 알려주겠습니다. 얘는요. 저 일단 아까 얘 이름이 일렉트론, 뮤온, 타원 했잖아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일렉트론, 뮤온, 타원. 이름의 공통점. 일렉트론, 뮤온, 타원. 영어예요. 영어라는 거. 네. 그다음에 끝에가 끝에 ON으로 끝나는 ON으로 끝나면은 이제 약간 입자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입자를 말하는 거고.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이 글루온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글루온인데요. 너희들이 영어를 잘하죠? 아니요. 일단 그래 그러면 글루가 영어로 뭐니까 아니고 글루가 뭐죠? 뜻이? 풀이죠 풀. 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끈적끈적한 거.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번역을 하면은 글루온을 번역하면 굳이 번역을 하면은 이제 뭐 풀자 아니 본자 뭐 이렇게 되겠죠? 본드 형제가 입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글루온은요 어떤 애냐면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설명 방식이 완전 달라진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 설명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뉴턴식 설명 방식이었어요. 입자랑 입자가 있으면 입자랑 서로 힘을 주고받아요. 네. 단지 그거였죠. 질량을 가지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전기를 띠네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자성이 자기력이 작용을 해요가 이제 뉴턴식 설명 방식이었어요. 아인슈타인식 설명 방식은 이거였죠. 입자를 갖다 놓으면 얘가 주변을 변화시켜요. 공간을 변화시켜요. 질량을 가진 애는 중력장을 변화시킬 거고요. 장이라는 건 이제 마당 필드를 말하는 거죠. 전기를 띠 입자는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공간의 변화를 설명한 게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자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나와 네가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아. 농구공을 주고받으면 농구공을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점점 밀리겠지 뒤로. 이게 착력이에요.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 인력은 어떻게 설명하냐? 인력은요 설명하려면 이상한 입자를 주고받는데 인력이 작용하려면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면 부메랑을 넣는데 부메랑을요 서로 두 사람이 농구공을 주고받으면 서로 밀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부메랑을 던진다면 주고받는다면 인력이 작용하겠죠? 이거는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설명 방식을 취했더니 설명이 돼. 오케이?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취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때 주고받는 이 입자가 바로 4개 입자인 거예요.
맥의 입자인데 얘는 지금 풀자, 본자 이거였죠? 본드의 성질을 가진 어떤 맥의 입자예요. 앞에서 프린트 받아가세요. 인사해 주시고 여기 시청자분들이 원테이크 망했어. 괜찮아요. 이거 다 넣으면 돼요.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망했어도 다 넣는 거예요. 두 장씩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 두 장 말고요. 다른 거 두 장 가져가면 돼요. 네. 들어가세요. 1, 2, 3페이지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입자는요, 본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거 생각해요. 자, 우리 내가 칠판에다가 강력 본드를 이렇게 붙여놨어. 순간접착제 뭔지 알죠? 순간접착제가 뿌려놨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경험해봤더니 얘가 말랐나 안 말랐는지 봐요. 나 근처에 이게 막 싹싹싹 모르겠죠? 몰라서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대요. 그럼 그때 마르죠? 네. 꼭 그때 마르죠? 아, 강력 본드 딱 대요 말라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 본드라는 건 뭐냐면은 강력 본드를 여기 발라도 얘가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막 끌어당기지 않죠. 강력 본드가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 다 잡아당길 거야 이러지 않고 내가 대면 그 다 있는 영역에만 힘이 작용을 합니다. 또 봐봐 다시 얘기할게요. 이 글루온은요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요 맥의 입자는요 어떤 힘을 저기서 어떤 힘을 매게 하는 맥의 입자일까요? 본드 되게 좁은 영역에만 힘을 작용하고요 엄청나게 세요. 강한 강한 능력. 핵력을 매게 하는 맥의 입자입니다. 얘는요 강한 핵력을 매게 하는 맥의 입자예요. 근데 지금 강한 핵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책에는요 그냥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는 좀 옛날 책에는요 뭐 강한 힘, 뭐 강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강력, 양력, 강한 힘, 약한 힘, 뭐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건 저희 책은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용어가요 물리학 용어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정리해서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상호작용. 자 이쪽으로 갑시다. 다시. 자 그러면 글루온은 강한 핵력을 매개하는 맥의 입자예요. 됐죠? 맥시만 시킬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감마였어요. 우리 감마 입자는요 이미 배웠어요. 사실 감마 입자라고 배우죠. 감마선이라고 배웠죠. 감마선. 얘는요 포톤이에요. 포톤은요 이제 빛과 관련된 거예요. 포토그래프 할 때 그 빛과 관련된 어원이죠. 그래서 포톤은요 광자를 말합니다. 얘는 광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는 번자 그 글루온이었잖아. 글루온이었죠. 얘는 네. 포톤은 이제 빛입자예요. 광자. 광자는요. 그러니까 광자는 빛을 말하는 거고요.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그럼 얘는 누구를 매개할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포톤, 광자,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 연상을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전자기력의 맥의 입자예요. 됐죠? 그 다음에 W 보존하고 Z 보존, 어쨌든 얘네 보존은요. Z 보존은 없죠. Z 보존. 얘네들 이제 W 보존과 Z 보존은요. 그 같은 아이를 매게 하는데요. W가요. 누구의 약자냐? 누구의 이니셜이냐면 위크의 이니셜이에요. 그죠? 일주일이 아니고 이제 WEAK 약한 보존. 이 이름이 뭐냐면 거의 뒤에 보면 조금 보존이 써 있죠. 네. W 보존하고 Z 보존인데요. 보존도 이제 이것도 입자의 종류예요. 입자의 명칭인데 W 보존하고 Z 보존이 있습니다. 얘는요. 일단 얘는 뭐 몰라도 돼요. 얘는 몰라도 되고 얘 이니셜이 위크의 이니셜입니다. 그럼 누구를 매개하는 걸까요? 약한 핵력을 매개하는 애. 얘는 약한 핵력을 매개하는 맥의 입자입니다. 그럼 누가 나빠져? 지금 힘 중에 누가 나빠졌니? 전자기 근데 중력 받았죠?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중력자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가지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무슨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한 2년 전, 그래서 이제 2년 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1, 2년 전에 광자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뭐 확인되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있다 없다가 말하기 좀 뭐하니까 어쨌든 광자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 광자가 아니지 중력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을 얘들 매개하는 입자가 있으면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도 있어야 돼요. 확인이 안 됐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그것은 아직 안 틀렸어요. 이게 지금 약간 아직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 히스 입자 있죠. 히스 입자라고 해가지고 구석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좀 성질이 좀 애매한 건데 히스 입자라는 거는 그 우주 초기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어떤 성질을 갖는 애예요. 이상한 애고요. 걔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신의 입자 뭐 이런 건데 원래 그 신의 입자가요. 아 이거 좀 잘라야 되나? 원래 신의 입자가 그 원래 그냥 그러니까 갓 입자가 아니고요. 원래 갓 위에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D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었거든요. 갓 D로 시작하는 D 있었어요. 원래 약간 비속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잘라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럼 자 이거 지우기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만히 입자는 매개 입자는 뭐냐면은 강한 행력을 내면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나옵니다.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왜 거의 안 나오냐면요. 문제에서요. 얘가 매개하는 게 뭐게요를 물어보진 않아요. 수능 스타일은. 물론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중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수능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숨기고요. 얘에 대한 설명을 쓰죠. 여기에 있는 입자는 헬륨핵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요거는 설명하기 좀 이렇게 힘들고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 두 번, 세 번 나오면 여기 한 번 나오는 정도 요 정도 비율로 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 꺼봐요.